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콜콜콜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저하고 참여하시면서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대선 때문에 휴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자, 양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1%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상승폭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의 상승폭은 유난히 강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대통령이 부재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외신에서도 대선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픈을 해봐야지 아는 문제였는데 결국 보니까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했단 말이죠. 자, 오늘 아침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하이닉스라든지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강한 그 상승은요, 지주사 쪽과 그리고 은행, 증권 이런 금융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고 그리고 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 이 증시 부양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밸류업 관련주입니다. 저평가된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 관련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맥주들은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치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그리고 당장 지금 또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대선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이 특정 관련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과거 역대 대선을 봐도 그렇죠. 결국 그때 당시에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의 그 공약에 대한 이행률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공약의 이행률이 50%를 달성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공약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올라가긴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공약 이후에 어떤 공약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은 지주사 쪽 하나라든지 또는 CJ 그리고 LS 이런 종목들, 은행과 증권주 특히나 미래에셋, SK증권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또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또 내일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선은 이미 끝났고요. 이 테마주들을 투자하실 때는 지금부터는 올라간다고 해서 붙으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고 나서 오늘 올라갔다 차익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공약이 시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목들을 공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투자 팁을 드린다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외국인들 수급들보다는 기관 쪽 수급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관찰하시고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2600, 27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여전히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조정을 불안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 조금 저가 매수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이 점 투자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시장이 올라간다 해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가져가도 될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여 많이 해서 저하고 상담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41번이에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채널에 들어오셔서 또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그리고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강연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강연 일정 한번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죠. 지금 전화번호가 좀 작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 방법 보고 오셨죠? 자, 저희가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울 거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화 연결 해보시면 생각보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또 받을 데가 없잖아요. 이 시간 동안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41번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나노신 소재 네, 87,000원에 20%요. 87,000원에 20%요. 네네. 오, 이거 오래된 종목이네요. 네. 추가매 사셨어요? 그 전에? 조금 했고 지금 어디서 좀 더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요. 아, 조금 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았다라는 거네요. 그죠? 네네. 사실 그동안 2023년도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떨어진 종목이라 그 주가가 이제 2년 정도 지금 하락기를 좀 걷고 있어요. 그죠? 네, 그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 그때 가지고 계셨었어요? 아우, 오랫동안 지금 묵혀있던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회라고 지금 뭔가 느끼고 계신가 봐요. 지금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네네. 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 시기를 좀 잘 잡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단가가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20%까지 비중을 늘려놨지만 아직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이고 9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라서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 봐요? 지금 보니까. 네네. 오, 그래요.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세요? 한 하신다면? 5% 정도 5% 하면은 정도요? 네네. 5% 정도 할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네. 거기에서 5%를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중이 일단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으면 비중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게 나중에 나을 수가 있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혹시 뭐 여기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종목들마다 순서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또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나노신 소재가 안 올라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을 늘려서 탈출하는 것과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걸 가지고 가서 탈출하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 비중은.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지금은 비중을 굳이 늘릴 필요 없어요. 아마 떨어져도 막 1,000원, 2,000원밖에 안 떨어질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나노신 소재는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회사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또 소비 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IT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면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회사잖아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이 87,000원 정도라고 하면 기다렸을 때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요즘에 네. 종목들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많죠. 아우, 근데 자꾸 네. 물리니까 그죠? 그냥 그거 물려서. 네. 물론 빠져나오고 그래서 싶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은 다른 종목을 이제 비중이 좀 이제 현금을 갖고 있다면 네. 다른 종목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예, 나노신 소재는 지금 이건 그냥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7만 5천 원 정도에 아마 올라오면 네. 예전에 올라갔다 한번 밀렸죠. 네. 이 자리가 올라가면 한 번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자리를 넘어서면 매수가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또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나중에 7만 5천 원 가격 회복을 하면요. 네.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나노신 소재는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광동제약 7,800원에 15%요. 광동제약 사셨어요? 네. 7,800원이요? 네네. 이거 오래된 종목이네요, 되게. 네. 언제 사셨어요? 예? 언제쯤 사신 거예요? 이거,
지금 가격 보니까 거의 최고점이에요. 네, 한 1년 넘었어요. 그죠? 지금 2023년인가 2024년 같아요. 네네. 매수하고 나서 한 번도 가격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네, 이게 더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네. 아, 지금. 아, 이게 되게 아쉬운데요. 왜냐면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 지금 기회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 수익으로 나오려고 조금 더 수익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큰 손실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주가가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간 경우들이 있죠.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팔고 나서 더 올라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식은 조금 어쩌면 좀 객관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익인데 만약에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내가 속이 쓰린 거. 만약에 내가 지금 올라가서 안 팔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손실 났을 때 나의 고통, 뭐가 더 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보면은 안 팔아서 주가가 손실이 커질 때 굉장히 또 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 못해요. 지금은 일단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했다면 이 가격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다른 그 제약바이오보다는 네. 힘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네. 이 회사 제약바이오 대표주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지금 어때요? 지금 밑에 있죠. 많이 떨어져 있죠, 이 회사. 지금 네. 셀트리온 주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비교 대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광동제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약 업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회사가 과거에는 제약 쪽에 비중이 많이 높았던 회사예요. 하지만 광동제약 보면은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음료 많이 드시죠? 네. 예, 음료 같은 거 보면 광동제약에서 나온 음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건강음료. 네. 네, 그런 걸 지금 요즘에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수도 판매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광동제약은 일반 제약회사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일반 제약회사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광동제약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경우에는 거래도 지금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7,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는. 네. 이왕 여기에서 좀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뭔가 좀 비교되고 약간 답답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동제약을 이 5,000원 가격에서는 저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갑자기 목소리가 지금 너무 작아지셔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광동제약은 7,000원까지 저는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7,000원 오잖아요. 네. 이왕 올 때 오래 기다렸는데 보시죠. 7,000원까지 일단 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네. 잘하면 매수가에서 회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광동제약은 7,000원 목표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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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신흥 SEC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1,200원에 4%입니다. 11,200원에 4%요. 네네. 이것도 오래된 종목이네요. 이거 주식 분할 할 때 사가지고. 그때 샀어요? 잘못 사가지고, 아무튼, 네. 고생하고 있어요. 완전 손절을 쳐야 될지. 네. 시장의 액수가 너무 많고, 4%지만. 오늘 그 상담하는 종목들이 다 묵혀있던 종목이에요. 오늘 묵은지 특집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신흥 SEC도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사셨어요. 그죠? 네네.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사셨어요? 뭐 배터리 안전 캡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 네.
좀 괜찮은 회사라 그래서 사봤는데 네.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를 대응을 전혀 못 해가지고요. 사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삼성 SDI라는 삼성 회사. 그죠? SDI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신흥 SEC의 주가도 이 삼성 SDI의 주가하고 비례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연동돼서 움직이겠죠. 네. 지금 실제로 삼성 SDI 주가를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회사를 지금 오랫동안 지금 갖고 계신데 사실 이거는 잘못 사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높은 가격에 샀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그러니까 그쵸. 분할할 때 어떻게 네. 하고 못 팔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 거예요. 중간이라도 반등 줬을 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게요. 좀 못 미치더라도 손실이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못 나왔고. 네. 어쨌든 지금 이 회사 다행인 건 비중이 4%가 맞죠? 예, 4%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비중 혹시 금액이 좀 X가 커요? 많아요, 그래도. 금액이 좀 크신 거예요? 네? 금액이 좀 크신 거예요? 비중은 작은데? 그래서 버리자니 아깝고, 근데 버려야 될 거는 같고. 버리 멘토님 지금 의견 좀 들어보고 네. 싶어서요. 지금 버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이 종목은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좋은 가격에서 탈출을 하자.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이 회사는 지금 위로 봤을 때 제가 좀 기다린다면 6,000원까지의 회복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지금 가격은 바닥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요. 네. 바닥 부근에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은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하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흥 SEC는 6,000원까지는 최소한 기다려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네, 만약에 6,000원까지 오면요. 그때부터 주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6,000원 아래쪽에서는 좀 기다리자는 거예요. 매번 그냥 손절 쳐야지 손절 쳐야지 그러면서 또 용기를 못 내고 계속 버티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하고 종목을 팔아도 네. 분명 다른 종목을 사실 거예요. 그럼 다른 종목을 네. 샀을 때 그게 또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잘 정리하고 그리고 네. 나서 다음 종목을 선택하는 게 심적으로도 좀 덜 부담스럽고 그래야 좀 더 잘 풀릴 거예요. 내가 너무 크게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가게 되면은 좀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네. 이 손실을 빨리 뭔가 회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실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신흥 SEC는 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나중에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아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어떤 종목이시죠? CNC. 매수 팔겠고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16,600원에 10%요. 16,600원에 10%요. 네. 자, 그러면 16,600원에 10%라고 하면 이거 얼마 네. 전에 사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몇 달이라는 건 이제 2월쯤 사신 거죠. 2년인가, 작년인가. 2월인가 3월. 지난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해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매수하고 나서 혹시 네. 매수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었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면 올해 한 2월, 3월에 사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졌어요. 아마 급등 나왔던 그 시기에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회사 아닌데, 제가 사고 나서는 급등 안 나왔는데요. 급등이 계속 급등 나오고 나서 내려왔는데. 빠질 때 사신 거예요. 네, 빠질 때. 그건 중요치 않아요. 네, 그건 중요치 않고 이미 일단은 그 가격보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 이제 계약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당시가 2월이었거든요. 네. 2월 달에 주가가 또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서 또 주가가 2월 달부터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올 초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NG 하이테크의 경우에도 그때 이제 테마를 타고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을 했지만 하락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그 자리까지 밀리진 않았어요. 예. 다만 이 회사는 오늘 거래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거래 자체가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 중이신데 이거는 조금 더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 가지고 네. 가요? 조금 더- 얼마까지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매수한 가격이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 이제 내려온 자리잖아요. 그 가격까지는 아니어도 한 16,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죠. 지금 아, 여기서 그냥 빠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요즘에 보면은 삼성에서 유리기판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또 시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CNG 하이테크도 지금 가격이 13,000원 부근에서 계속 좀 가격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더 빠지지 네. 않고. 그래서 여기서 좀 올라오면 16,000원 정도 가까운 가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팔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파시죠. 16,000원에 가면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요? 네, 기다리셔야죠. 어떻게 해요? 팔지 말고요? 네,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파세요. 지금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서 파는 게 낫잖아요. 그죠?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 16,000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16,000원 가까운 가격 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16,000원 조금 넘으면 팔으라고요? 1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팔면 돼요. 16,000원에서. 뭐 15,000원 후반대에 팔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에 올라갈 건 안 되나요? 지금 욕심을 좀 부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16,000원 얘기했을 때 올라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또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네. 네. 전문가 그러다가 또 주셔야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적어요. 그래요. 한 10개가 넘는데 하나도 저거 올라간 게 없고 다 마이너스가 돼 있거든요. 그 다 종목들이? 전부 다요.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 종목들이 시세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000원 네. 이상 뭐 얼마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네, 딱 보이는 그러니까. 가격은 1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저는 나오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 이상 네.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까지는 알 수는 네.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1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정리하고 네. 나오자. 자, 이렇게까지 예. 전략을 세워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스트 소프트 21,350원에 10%요. 21,350원에 10%요. 네. 21,350원 맞죠? 네.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5월 달에 초에 샀는데요. 이제 와가지고, 네.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산 다음부터 계속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현재 가격이 한 50원 정도 차이가 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갔을 때가 21,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21,550원. 그때 좀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지금 네,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는 못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난번에 이제 AI 게임 관련주로 한번 튀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주가가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하락을 한 걸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이게 수급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매수가 많으면 수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이스트소프트는 아래쪽 보시면 지난해 12월 달에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많아요. 그죠? 이때. 그리고 다음 반등이 2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밑에 보이시죠? 이 거래가 노란색 선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거래가 어때요? 줄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가 여기서 잠깐 나왔다 또 없어졌고 여기서 거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거래가 많나요? 거래가 없죠. 별로. 네. 그리고 고점도 보면 이 거래에 맞춰서 점점 어때요?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고점들이. 그죠? 보이죠? 그러니까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라 오늘 단기 고점 찍고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그냥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21,500원. 21,5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 빨리 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답변이 좀 너무 드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단 네. 이스터 소프트는 21,5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는 걸로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나오세요. 오늘 올라가면 네,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올라간다고 네, 해도. 그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코롱 EMP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은 6천 얼마더라? 6,700원인가? 예, 그리고 20%. 6,700원에 20%요? 예,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예, 별로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이 종목은 왜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 근데 이 정치 테마주로 사셨죠? 예, 그렇죠. 정책주로 사신 네. 거죠? 예, 네, 탈플라스틱.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앞에서도 제가 시황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 때 정책 관련주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어떡하냐. 했어요. 예, 이 종목도 맞아요. 이제 정책주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 이제 공약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공약들이 다 시행이 되진 않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공약 이행률이라는 얘기를 하죠.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이 과연 이행이 얼마나 됐는가. 역대 정부를 기준으로 해도 50%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들도 이게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또 떨어지죠. 시행이 되면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떨어질 가망도 있겠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코오롱 EMP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은 좀 살아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관련 정책은 사실 제가 볼 때 좀 핵심이 될 것 같긴 해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이 종목은 원체 거래도 별로 없고 그죠? 거래도 별로 없어요. 이 종목은.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별로 없죠. 지금 이 종목 사실 때 느끼지 못했어요. 자, 코오롱 EMP가 현재 주가가 한 주당 6,000원대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6,690원에 178주가 지금 매도가 걸려 있어요. 많은 건가요? 많지 않죠. 그죠? 네, 거래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잠깐 올라갔다 또 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올라갈 때 잘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요, 지켜보지. 그죠? 지켜볼 수 없죠. 네, 일도 해야 되고 뭔가 또 다른 일을 보다 보면 못 보잖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6,900원에 그냥 걸어두세요. 내가 지금 올라갈 때 보고서 팔려고 하면 어느 순간 올라가도 확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거래가 없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6,900원에 매도를 좀 걸어 놓으시고 올라가면 팔리게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도 잡아드릴 거예요. 네, 손절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6,500원을 잡고 가세요. 6,500원이요? 네, 6,500원 네. 손절가 그리고 6,900원 목표가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강연회 안내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죠? 저는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은 없고요. 다음 주 일정을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영구 멘토님께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노원 쪽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또 강연회 자리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전화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전화번호가 지금 아래에 자막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023153-2641번. 지금도 전화 상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피코그램. 피코그램.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100원에 10%요. 4,100원에 10%? 아니, 3,100원. 3,100원이요? 네. 네.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네네. 이 종목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혹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가지고 있어서 다 전량 매도하고요. 네. 조금 또 아쉬워서 약간 제가 손해를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조금 더 10% 좀 빠졌길래 조금 들어갔는데 원전이 좀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 네. 제가 조금 더 한 10%만 더 담았거든요. 추가로. 전량 매도하고 전에 있던 거는. 네. 근데 지금 근데 좀 거래가 좀 없고 요즘 좀 그러고 원래 근데 있어서. 이 회사를 예전에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전에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 거래가 없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없다가 이제 요즘 근래에 움직여갖고 네. 그렇죠. 손해 본 거 많이 손해 봤던 거를 많이 만회를 하고 그냥 전량 매도를 했어요. 네. 이게 제가 볼 때 그래요. 과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죠. 조금 다시 예. 올라가니까 한번 이번에 복수 한번 해볼까? 예, 복수죠. 그렇죠. 이런 예.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 이러다가 또 한번 실패를 하면 참 여기서 다음 기회는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워낙에 거래가 평소에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한번 거래가 들어오면 확 들어갔다가 예. 너무 빨리 빠져버려요. 예. 그죠? 예. 그렇다는 건 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타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워낙 올해 2년 이상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지금 2022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필터 쪽 사업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필터 관련주들 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과거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회사는 거래가 너무 없는데 아래쪽에서 일단 거래가 잡히고 있어서 네. 여기서는 복수전으로 일단 들어가셨는데 네. 여기서 또 흔들리면 또 불안할 거란 말이죠. 근데 흔들림이 좀 클 수 있어요. 여기서. 하지만 이번에 반등줄 때만 잘 빠져나온다면 조금이라도 네, 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 짧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근데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작고 대신에 손실에 대한 그 손실률이 너무 큰 그런 종목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대 수익보다 손실률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네.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야죠. 그죠? 근데 그 조금 먹으려고 이제 복수전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막 쥐어짜내는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예, 네. 사고 나서 약간 후회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수할 기회는 뭐 나중에 또 오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로 또 수익 내면 되잖아요. 일단 네. 피코그램은 3,200원에 네. 이거는 걸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이건 걸어두지 않으면 못 팔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시되 3,000원 위로 주가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3,200원에 걸어두세요. 3,200원이 네. 걸릴까요? 걸릴 수 있죠. 저는 최근에 많이 거래가 3,400원 정도 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이 보면은 밑에서 거래가 이제 들어오는 게 시세가 지금 계속 이제 없다면 거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예전 거래보다 지금 확연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네네네. 근데 이 물량들이 어떤 물량이냐면 우리가 매집 분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매집과 분산 중에 뭐가 좋은 거죠? 매집이 좋은 거죠, 그죠? 네. 매집이라는 건 물량을 지금 그 주가 올라가서 떨어졌지만 물량들이 매도가 많이 안 나온 네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물량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등 나왔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이 물량들이. 네. 그러니까 걸어놓고 3,200원에 탈출 생각하고 있으시면 다음에 여기서 한번 눌리고 올라간다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00원에 걸어두고 나오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저기 쿠폰이고요. 네. 25,000원에 15%인데요. 네. 네, 저번에 한번 4월 달에 조금 저기가 올라왔었는데 그냥 놔뒀더니 또 빠져가지고 오늘 올라오길래 네. 그냥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저기 매도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난번에 그
빠졌을 때 어땠어요? 네. 그 손실 났을 때 좀 힘드셨죠? 네. 예, 지금 한 23년도에 매수한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때 이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을 네. 때 되게 좀 불안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수익인데 왜 안 팔고 있을까? 아이, 그래도 네. 요새 저기가 자꾸 뭐 3천까지 간다고 막 그러길래 이런 것도 좀 올라갈라나 하고. 아니 언제부터 주가 뭐 얘기하는 대로 갔었나요? 그렇지 아, 않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물론 제가 볼 네. 때도 시장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네. 지금보다는.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쿠폰도 이 회사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네. 회사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뭐 단기에 반등이 많이 나오지만 지난번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눌러놓는 거 보면은 굉장히 크게 밀리죠. 네. 이 회사의 특징이에요. 급등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와버려요. 네. 그러면 지금 안 팔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여기서 네. 만약에 내일장에서 뭐 10%가 떨어진다. 그러면 네. 바로 후회가 되겠죠. 이거 어제 팔 걸. 그죠? 저번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기회라는 건 자주 오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쿠폰은 그래서 다 팔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 팔지 마시고 그냥 네. 5% 정도만 가볍게 좀 남겨두시고 네. 오늘 지금은 약간 수익이잖아요. 네. 부담 없이 지금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네. 5%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10%는 네.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에서. 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5%는 가볍게 네. 27,000원 정도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죠. 그거는. 네. 네, 그렇게 해서 27,000원, 뭐 5% 정도 비중은 좀 가볍게 한번 가보고 수익 조금 챙겨서 나오면 부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이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대동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비중이 10%네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15,000원 이 가격이면 이 종목을 2월달 사셨나요? 너무 그 타이밍이 좋지 않네요. 만약 2월달이 아니라면 2024년도라든지 또는 2023년도에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2025년도에 매수를 해서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그럼 지금은 솔직히 좀 매수를 잘못하신 거죠. 대동은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졌던 이유를 보시면 결국은 실적은 지금 안 좋아요. 하지만 지난 2월 달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재건에 대한 어떤 그 뉴스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순 그냥 테마주로 봐야 되고,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뭐 끝내고자 하는 어떤 협상에 대한 의지들은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뉴스가 없을 때 지금 주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마주인 거죠. 이게 우리가 대북 테마주처럼 계속해서 재료들은 계속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그 전에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대동은 지금 자리 말고요. 나중에 13,000원 이 위쪽으로 한번 튀는 자리가 오면 그때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에 무조건 올 때 빠져나오겠다? 솔직히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 이거 어떻게 누가 장담합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지속만 되어오고 있는 거라. 그래서 다음 반등 13,0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때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올라올 때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동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또 이어서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 매수 가격이 27,000원이고요. 비중이 20%예요. 27,000원이면 가격이 굉장히 높네요. 이 종목이. 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11,000원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또 기다리셨네요. 참.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가가 좀 콜마 B&H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약 회사들이 최근 저점을 잡고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바닥을 좀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기대감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또 통과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또 있죠. 중국을 규제하는 뉴스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장이 또 올라오고 있고 이제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끌어갈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 관심이 들어올 만한 업종들을 따져본다면 그 섹터 안에는 IT 쪽은 분명히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쪽도 분명히 관심이 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콜마 B&H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이 만약에 크지만 않았다면 이 종목은 14,000원 아래쪽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가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추가 매수도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할 때는 항상 비중을 아무리 확신이 가도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실으시면 안 됩니다. 만일의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콜마 B&H는 지금 여기에서 저는 끌고 가자라는 거고요. 위쪽으로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현재로서는 19,000원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소요가 돼도 19,000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이 아래에서는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19,000원까지 저는 지켜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19,000원이 왔을 때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9,000원이 끝은 아니에요. 일단 19,0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유튜브 말고요.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19,000원까지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삼성전기 122,900원에 한 40% 됩니다. 122,900원이요. 예. 얼마 전에 사셨어요? 예, 좀 됐습니다. 한 2주? 2주? 뭐, 예, 1주인가 2주 정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2주면 뭐 그냥 예. 최근에 사신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샀는데요. 네. 뭐 유리기판 최대 수혜준이 MLCC가 그래서 그리고 또 배당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럼 장기적으로 보자 그러고 샀는데 안 올랐어요. 아니 장기로 봤는데 지금 2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도 네. 마음이 좀 이익을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는 이게 사실 욕심인데 그죠? 네. 장기로 처음에 장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기간은? 장기로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이 장기는 아닌데요. 그래요? 네, 3, 4개월 장기는 아니죠. 지금 주식 사고 그래요? 뭐 진짜 몇 년 동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중기라고 보죠. 3, 4개월 정도는. 예. 네, 근데 물론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면 좋아요. 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매수하고 나서 지금 손실과 지금 뭐 매수가가 거의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뭐든지 시장이 움직인다고 해서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뭐든지 항상 그렇잖아요. 순번이라는 게 또 있고 네. 시기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MLCC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맞아요. 얼마 전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걸 적용을 시키겠다. 아직은 좀 미래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유리기판 사업은 삼성전기가 지금 주가 맞고 MLCC도 역시 당연히 삼성전기가 최대 수혜주가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 되게 좋아지고 있고 지금 당장 뭔가 뭐 상용화가 되었거나 유리기판 지금 상용화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기는 오히려 저는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중이 40%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답답하죠. 만약 비중이 처음엔 10% 정도였고 내가 40%까지 한번 채워넣어야지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40%한 번에 넣으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투자할 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루해지면 이거 그러면 제대로 된 가격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다음 투자할 때는 좀 분할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좀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저는 이거 14만 원 아래쪽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거든요. 매수했다면 아시겠죠? 좀 기다려 보세요. 14만 원 정도까지 가보시죠. 그렇게 해서 수익 확실하게 내고 나오면 좋잖아요.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조만간 아마 저는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네, 좀만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 네, 힘내시고요.
나중에 14만 원 오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도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자, 시청자분 지금 전화가 연결되셨는데 TV 볼륨 줄이시고요. TV는 눈으로 보시고 저하고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돼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예. 매수 가격 비중. 21만 4천 원에. 21만 4천 원. 예. 네, 10%. 10%. 예.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예. 아까 좀 고민되시나 봐요. 좀 아니 좀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그래가 이거 지금은 이제 수익이 오늘 좀 났는데 네. 이거 팔아야 되나 째야 되나 싶어. 매도를 해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싶어. 제가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그 비중은 10%인데 금액이 좀 예. 크세요? 들어가신 금액이? 예? 투자 금액이 좀 크신 편이에요? 이거 들어간 SK 하이닉스를 사신 금액이 좀 크세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그 금액이세요? 네, 부담 안 되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지금 하이닉스가 그동안 넘지 못했던 가격대를 좀 넘어갔어요. 21만, 22만 원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반도체도 살아나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는 조금만 더 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팔지는 마시고 한 23만 원까지 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면 너무 불안하시 제가 처음에 금액이 좀 혹시 부담되는 금액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 만약에 그 비중은 작아도 투자 금액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지금 절반만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23만 원 정도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잖아요. 그러면 절반 오늘 팔고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죠?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도 부담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그냥 절반 팔고 가시면 부담은 좀 덜 할 거니까 그냥 절반 팔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절반 파시고 23만 원까지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목표가는 23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상담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매수가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 그러면 좀 약간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까?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고민이 생길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 안 팔았는데 떨어졌을 때 뭐가 더 고통이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팔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상담 알아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번 주 강연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일정 확인하셨죠? 저희는요, 아쉽지만 여기에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이 정보가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